존경하는 42만 중남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남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진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체육대회, 단풍놀이, 마을 행사 등 많아 우리 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바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42만 중남 구민들도 행사 시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충전하시는 시간들 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전에 이어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 복지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 42만 명 중 장애인은 2만 명. 잘 알고 계시죠? 네. 2년 전 9월 7대 의회에 입성하여 청장님께 첫 구정 질문을 했을 때도 장애인 복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 문제로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2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장애 학생들은 관내 학교가 없어서 2-3시간씩 탁으로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시설이 없어서 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집에 방치되어서 이제 노모가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이 여전히 많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배 의원님께서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또 조례도 발의하시고 정책을 이렇게 개발해서 구청에 촉구를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이 장애인 복지가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빠른 진전이 없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뒤에 이제 답변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인프라, 시설, 활동을 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저는 장애인 복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7% 예산이 전부 다 매칭입니다. 그러면 중남구치 재정 사정이 열악하고 60% 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정말 이렇게 더 장애인 복지를 할 여력이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했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청장부터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저는 이런 인프라 활동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첫째는 인식 개선이다. 그래서 면일 어린이집에 통합교육을 실시했고 얼마 전에는 장애인 직업 안정원인 여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골든벨 방식을 통해서 장애 인식에 대한 퀴즈를 내고 이런 것을 한 것을 보고 정말 감명도 깊었고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이제 적지만 또 직업 안정과 관련돼서 예산의 한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원광 장애인 복지안에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미약하지만 그리고 지하에 가면 발달 장애인 위한 꾸맨 다솜이 카페 이런 것도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은성희 의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는 또 구청 차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장애 없는 도시, 베리어 프리 도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 배박공원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화장실하고 지적을 하셔서 그것도 바로 고치고 이렇게 했다. 나름대로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네. 미흡하겠죠. 네, 많이 미흡하죠, 청장님. 네, 네. 죄송스럽게도 많이 미흡하고요. 네. 그럼 청장님 60%의 그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60%의 장애인 복지가 얼마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애인 복지를 얘기했지 전체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60%라고 하면 얼마고 그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애인 예산이 지금 2016년도 장애인 예산이 156억입니다. 네. 예. 사회복지 예산은 얼마죠? 2016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4,500에 한 60%, 한 2,700억이 되죠. 그죠? 예, 예. 그럼 2,700억에 152억이 몇 프로가 되죠? 2,700에 네, 네. 150이 뭐 거의 이제 3% 미만이죠. 미미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장애인 복지를 얘기할 때 항상 장애인 복지를 얘기할 때 복지 예산이 60%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노인 복지는 거기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노인 예산 복지는? 노인 복지 자료를 있으면 한번 가져오세요. 네, 구체적인 자료는 이제 제가 뭐 노인 복지가 네, 그러면 내보셨는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870억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12%? 아니 33%?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네, 33%나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2,700억 중에 33%가 노인복지고요. 그 중에 장애인복지는 3%입니다. 그리고 시설로 비교해보면 노인복지관 관련된 시설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청장님? 그게 이제 얘기할 때 286개입니다. 예, 노인 정인까지 다 합하면 그렇게 아니, 되죠. 저는 비교하는 거. 아까 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이 60%가 돼서 이렇게 마치 잘못 들으면 장애인 복지가 굉장히 60%나 지급됐다 이런 생각 오해할까봐 제가 그걸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는 좀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 152억 아주 적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노인은 지금 한 5만 3천 명이고 장애인은 2만 명입니다. 그럼 노인분들은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약계층이라면 보통 노인 장애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랑구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제가 노인복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어느 정도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장애인 복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총장님 선출직이시잖아요. 그죠? 네. 장애인도 표를 줬겠고 또 노인분도 표를 받으셨겠지만 또 우리 구의 의원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살림을 잘 운영하라. 42만 국민들에게 골고루 생활을 윤택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복입니다. 어디 이게 내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우리 재정 분배에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총장님, 제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뭐냐 하면은 복지라는 것은 한 측면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4,000명 또 차상위 계층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원해야 될 그 요소가 다 백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가 지금 예산에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97%가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자 강남하고 우리하고 그 매칭 비율이 같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또 여유 공간이 강남보다 우리 중랑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제가 본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은 국비 시비가 많은 부분을 이런 제반 요소를 감안하고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자님. 이게 장애인 복지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기는 너무 이게 예산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껴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 복지팀에서 그 계획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지금 그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따라만 가져도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도 복지시설 확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PPT로 이따 다시 뭐 보겠지만은 시설이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보다 더 낮은 데가 왜 우리 한 개인데 거기 14개 있고 2개 있을 때 거기는 20개 있고 이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치구 100%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급해주고 서울시에서 지급해줍니다. 뭐냐면 구조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 갖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보니까는 최근에도 자료를 요청했더니 못 해와요. 시간이 없어서. 매일 야근을 한다 그럽니다. 11시, 10시 퇴근한다고 하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의 그 피해가 갑니까? 오롯이 장애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타구에 살면은 다 혜택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장자님. 예, 그렇죠. 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자치 예산으로 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타구에서 하는 거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총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때문에 지금 밑받침에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이거 조직 개편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장애인과 설치를 얘기한 겁니다. 예, 제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과 설치를 말씀 안 하시고 딴 말씀합니다. 장애인 복지과 신설이에요. 예. 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먼저 얘기했는데. 예. 예,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같이 얘기해요. 의원님께서 옥두굴에서, 예. 이야기하신 거는 구청장이 지금 장애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지금 뒤에 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총장님 잠깐만요. 예. 제가 1, 2, 3을 지휘하지만 다 복합적으로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죠? 근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랑구의 장애인복지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맞춰서 제가 다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면 또 제가 서면 질문한 거 있죠? 다 그 자료로 합니다. 총장님은 지금 다 알고 나오신 겁니다, 총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위아래 하지 마시고 예. 함축적으로 같이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예. 지금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과 신설 등 장애인 복지를 전담한 인력을 정대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분야의 수요가 의원님 아시는 것 같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광역시가 경쟁적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깔때기 현상이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건 기초자치단체다. 그래서 동도 문제가 있어서 동허브화를 선도적으로 중랑구청이 했고 또 지금 이 구청 차원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복지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년 초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복지 부서에 대한 기능 정강 계획, 부서 개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선 장애인 복지 업무에 답변 드리기 전에 그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르신 복지를 전담하는 이런 과를 하나 신설을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중랑구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55,176명으로서 연평균 증가율이 0.4%.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는 쉽게 이야기하면 화사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어르신 복지과를 신설하면 현재 장애인을 담당하고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 업무 또 그리고 어르신 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로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업무와 관련돼서는 어르신 복지 관련 업무가 복지과가 신설이 되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 업무와 기초생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뭐 자료 제출이 늦어진다든지 또 복지일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책 개발이라든지 하는데 좀 더 집중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르신 복지과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은 어르신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붐 세대 50 플러스 세대가 지금 장수 시대에 맞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교육 뭐 이런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르신 복지과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어르신 복지과 신설을 검토하고 앞으로 복지 수요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요가 더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판단될 때는 다른 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 복지과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청장님.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쭉 얘기하셨는데 키포인트는 장애인 복지과를 조직 개편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기능 보강 쪽으로 뭐 직원을 뭐 몇 명을 더 주겠다는 뜻인지 제가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당장 당장 내년에 네. 장애인 복지과를 신설을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지금 장애인 업무에 여러 가지 이제 부하가 걸리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현재 사회복지과 내에서 기능 보강을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담당 업무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르겠는데 저는. 예. 장애인 복지과에서 네. 기능이 지금 세 가지에 크게 어려운 분을 하는 기초생활 보장, 다음에 장애인 업무, 다음에 그 어르신 복지 업무. 그런 어르신 복지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기능이 장애인 복지와 기초생활 보장만 그건 알겠는데 네. 그 떨어져 나가서 장애인 복지하고 기초생활 팀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지는. 예. 그게 보강되는 건 아니죠. 그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타고는 보니까 복지팀도 5, 정책팀, 시설지원팀도 5, 정책팀도 뭐 4명, 이렇게 한 12명은 이상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달랑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복지가 사회복지가 떨어져 나가고 그럼 거기에 뭐 정책팀을 지금 넣어준다는 뜻인지 시설지원팀을 또 확충해준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조직 개편에서 보강되는 게 아닌데요. 근데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사회복지과가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명이 정원이 몇 명이다. 정원이 있으면 그러면 현재 기능이 그 어르신 복지과를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생기면 기능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기능이 딱 2가지 기능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을 전부 어르신 복지하는 것을 다 줄일 것이냐? 안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복지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해서 거기에 관원 신설하지 않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보강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예, 쉽게 어르신복지가 하면, 예. 빠져나갔으니까 그 인원이 좀 남는다. 예. 이거를 장애인복지과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보강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중증 장애인 이제 상시 이제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장애인 활동 지원, 주간 활동 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보건복지부가 개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장애인 팀은 못 갔어요, 여기를요. 왜 못 갔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이 중대차한 그 설명회를 참석 못 했어요. 그것은 뭐 제가 예, 구체적으로 바빠서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현재 중남과 장애인 복지팀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복지 정책을 계획할 수도 없고 또 확충 계획을 또 이렇게 미리 기획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현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하는 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요, 내년 용역 결과가 나와야 보면 알겠지만 현재 보건복지부 통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답니다. 근데 타구의 부모들은 이걸 벌써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8월부터 자치구마다 구청장실 앞에서 얘기해서 금세 답이 없으니까 뭐 요새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방법에 좀 강력한 방법으로 해갖고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어머니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하루에 1시간만 구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는 뭐냐면요. 지금은 활동보조인들이 이제 뭐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이동만 해주고 목욕해주고 뭐 이런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는 돌봄 체계의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 활동보조인이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보조 교육자가 돼서 4명 그룹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도 없어서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아니죠.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활동보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연계하면 이제 그룹별로 기관에 가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8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160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증 장애인들이 1급, 2급 받으면 한 100시간, 어떤 사람은 90시간 이렇게 받아요. 그럼 너무 턱없이 모질라니까 그 중에 반, 30시간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1시간입니다. 1시간만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받아낸 그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중남구는 그런 기회도 놓쳐버렸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담당자가 참석도 안 해서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구청장님의 책임이에요. 결국은. 네? 뭐제 책임이시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피해를 우리 2만 명의 장애인들에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청장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의회도 견제해서 이거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제일 그래도 막강한 그 힘을 갖고 계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장애팀이 너무 힘듭니다. 인력 보강 진짜 시급하고요. 그래서 강서구는 이 얘기를 하면서 발달 장애인 담당자를 하나 넣어주면서 올해 그러면은 행정기구 개편하겠다 해서 했어요. 10월 달에 해갖고 통과돼갖고 내년에 장애인 복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중남구도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구전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청장님 여기 대해서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건 예, 없죠? 뭐 우리 이현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아까 활동 급여는 이제 활동 보조인 집에 가서 1인 1대1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격의 주체로서 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활동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뒤에 받고 저도 안타까웠는데 이걸 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면 또 이 하나의 서비스 발달장애인하고 5억 4,400만원이 더 의원님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속기록에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요새 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주민들 만나면 하는데, 첫째는 이건희 회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돈만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고, 또 손오공에 대해서 나진구를 한 10명 만들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하시는 장애인 그 팀에 그 인력 보강하는 것은 제가 돌아가서 바로 우리 행정국장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총장님 아직도 잘 절실하게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PPT 1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우울증을 앓던 한 70대 남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내동의 한 아파트. 지난 15일 이곳에서 자폐증을 앓던 43살 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를 숨지게 한 건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아버지 한 씨는 작은 방에서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다음 수면제를 먹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은 좀 있으신데 좀 저하되는 상태라서 오래오래 이송을 해드린 건이거든요. 아버지 한 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은 2년 동안 앓아온 우울증 때문. 한 씨는 평소 1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아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들이 있으면 자기 와이프는 둘째한테 빚이 된다 이랬으니까 요새 내가 데려간다 이야기. 경찰은 아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아버지 한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네, 총장님, 저게 작년에 일어난 건데 총장님 아세요? 예. 네. 이게 제가 왜 창국이 이렇게 우리 중랑구 신내동에서 일어났을까요? 의원님, 이것을 한 사건만 이거는 가지고. 어려움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장애인이 그렇게 중남구에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이 힘겹게 살도록 방치한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총장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고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제 장애를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우울증을 압니다. 앓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살기 어렵다고 자식을 죽이면 그건 안 되죠. 안 되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총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팀이나 국장님하고 한번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한번 의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관내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사건별로 하지는 않지만 제가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예, 그 보고를 받고 중요성을 제가 발달 장애도 유행했지만 제가 옛날 서울시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중에 아들이 자폐성 몇 번 하셔요, 총장님. 예, 그래 네. 자폐아가 있었는데 네, 네. 정말 그것을 보면 갑자기 이게 충격적인 행동을 형제간에도 하고 해서, 그리고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 노인이 집에 한 분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가족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중랑구 차원에서 하나씩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일단 PPT 2번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재정 자립도 아까 뭐 우리가 좀 넉넉하면 강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못 되는 게, 우리보다도 못 삽니다. 아니, 뭐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면은 그도 객관적인 잣대로는 그도 좀 낮은 경제 수준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보면은 특수학교도 우리는 없는데 사부는 3개, 뭐 2개 이렇게 있고, 주간보호실도 우리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언제부터 하나인지 모릅니다. 10년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하나에 15명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고, 사부는 노원을 14개, 뭐 강덕 하나, 9개, 5개 이렇게 있죠. 단기 거주시설도 우리는 하나인데, 이건 사실 노원에 있는 그 다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단기 보호시설입니다. 우리 중남구에서 운영하는 거 우리 소재만 우리 망우동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시설도 2개지만 타고는 몇 개요? 22개, 뭐 15개, 13개 이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랑구의 복지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음 복지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시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우리, 장애를 가신 우리 주민들도 이제 각 구청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한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저는 반드시 임대 아파트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장애인 시설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 군데 집중하는 것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리고 자꾸 우리 노원하고 이제 구별을 하는데 노원하고 우리하고는 재정 자립도가 지금 수치상을 보면 노원이 우리보다 더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노원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원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이제 옆이니까 바로. 시설 문제를 네, 얘기를 네. 들면 거기는 기존 재정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는 이율로 따지면 노원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지금 LH 공사가 해서 도로도 크게 높고 전부 기본 인프라를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 복지만 하더라도 50대 37.5대 12.5 이렇게 하면 어려운 데는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불균형하게 배치된 시설을 또 일시에 우리 중랑구에서 확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우리 이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둘씩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네, 총장님, 예? 그래서 네. 장애 복지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뭘 갖고 연구하고 벤치 마킹도 할 시간도 있고 그러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PPT 3번 올려주시겠어요? 장애인 복지과가 설치된 자치구 현황입니다. 노원구는 뺄게요. 총장님 하도 예민하시니까 노원구 빼고. 강서구도 지금 12명인데 10월 초에 부모들이 구청장 명단에서 대화가 안 되니까 잠깐 한 2박 3일을 독도에서 정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낸 결과물이 장애복지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주간활동 서비스 해주겠다. 이런 등등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조례 통과시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팀은 장애복지과, 장애정책팀, 지원팀, 시설팀 이렇게 구분되고요. 인원은 이제 인사발령이 나야 되니까 그거는 유지주고요. 그 다음에 은평구는 12명이었는데 지금 2016년 8월 1일자로 장애복지과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보강이 됐죠. 4명이 됐죠. 팀도 9분이 되고, 지원팀 6, 시설팀 4명, 장애정책팀 보강했습니다. 관악구는 예전에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이제 팀이 복지팀, 시설팀 합쳐서 12명이 있었죠. 우리보다 하나 많죠. 과가 분리 안 됐어도 장애복지과로 12명이 있어서 팀을 안 했어요. 정책팀, 지원팀, 시설팀. 우리 중랑구는 장애인 인구를 좀 줄었어요. 우리 2만 명이었는데 이제 힘들어서 이사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살기 어렵다. 제가 보기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순위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5위입니다. 관악하고 우리가 맨날 앞선이 뒷선 했어요. 2만 600명도 있을 때도 있어서. 근데 관악구가 지금 이제 4위고 우리는 5위인데 장애복지팀 6명 달랑.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얘기하는 그 장애복지시설이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또 그 벤치마킹을 하고 의견을 또 제출하고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얘기해서 이걸 올린 겁니다. 정선님. 저 보고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똑같은 답변을 갔는데, 기능 보강을 해서, 일단, 우리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해서, 또 노원구하고 강서구하고 은평구, 같은 장애인 복지 업무를 하지만, 지역별로 여건이 또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해서 기능 보강을 하겠다. 예. 5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장애인 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예요. 이건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11명이 있는데 청장님 한번 열어보신 적 있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네? 취임하시고 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한번 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네. 이게 2008년도에 제 조례를 제정하고 한 번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잠깐만요. 네, 변명한 구성에도 제가 말씀하세요. 말씀드리죠.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구성에서 30인 이내인데 뭐 11명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성에서 이 항을 보면은 표시는 안 됐지만 위초위원조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보셔요, 총장님. 그 위원 구성을. 뭐 또 개인적인 신사를 제가 그건 PPT는 안 꼈는데요. 네. 거기 보면 2분의 1은 장애인이 되어 있다. 거기 일단 거기 안 맞아요. 안 맞고 또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중랑구 장애인 단체가 지금 몇 개죠?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랑구의 장애인 단체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네. 근데 지금 여기에 한 단체 회장이 명예회장하고 회장이 2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분은 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행감 지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천장님? 행감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사항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네. 파악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의원이 이제 행감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안 한다면은 행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타구의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다 우리 기능에 보면은 우리는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이 있죠? 그 외에 타구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우리는 많이 지금 이렇게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려면 청장님 부지런히 일하셔야 돼요. 대부분 조례를 보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 조례만 저렇게 되어 있고 위원회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구성도 엉망으로 해놓고 지적을 해도 똑같고. 저는 좀 답변을 드리면 네. 변명 아닌 변명인데 종랑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제가 생각한 데는 이제 구정을 바라보는 제가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구정에 관한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이제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장미축제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잠재력을 활용해서 종랑을 발전시키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긴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근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2년을 보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제 여러 가지 또 미흡한 것을 일시에 구청장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88년도 본거가 돼서 계속해서 누적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누적됐어요. 예, 장애인 그러니까, 정책은 그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10년 이상은.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둘씩 지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또 반성도 하고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다음에 4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4번 띄운 거는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장애인관을 이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장애인과 신설은 약속은 안 하셨지만 사회복지과 내에 있으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인원 증강은 하시겠다는 약속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달리 조금 이제 기획도 할 수 있고 또 심도 있게 이렇게 복지위원회 옆에 있는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연 1, 2회 열고 소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열어서 토론을 한답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중랑구가 바뀌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수 직원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야. 그렇게 하려면, 네. 지금 장애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 업무, 남이 가기 싫어하지만 국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부총장은 앞으로 부총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오늘은 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4번. 없어요? 959를 보고 싶은데 959. 없으면 그냥 이렇게 없는 959는 이번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범으로 한 구예요. 서울에는 서초하고 959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 잘 아시죠, 청자님? 아니요. 다 아시는 거 아니, 다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 안 할 테니까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하셔요. 아니. 청자님. 우리 이현배 의원님이 그 사전에 행정감사 하실 때나 또 실무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도 부총장이 이렇게 좀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여기 질문대에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로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시범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네, 그 내년부터는 이제 실시한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려면 그 예산이 기존돼 있는 또 배정돼 있는 그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면 제대로 실시하려면 그 예산을 좀 반영하는 조치가 상급 기관부터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저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구는 지금 이렇게 받아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시범 실시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내년에 확대가 되니까 확대. 미리부터 예산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편성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면 강남은 이미 했고요. 올해 거기는 1억을 추가로 한다라고 내년에 3억 5천 한다 그랬고요. 뭐 쭉 얘기하기도 뭐하니까 강서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도봉도 그렇고 뭐 성북 종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성을 한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나 여기 중증 장애인 엄마들이 많잖아요. 중남구도 많잖아요. 이따가 PPT 올려드리면 보시겠지만 그 엄마들도 타구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 질문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그래서 네. 우리 의원님 이제 장애인 예산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97%가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그 매칭할 가내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얼마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게 안주까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청장님. 이거는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새로 보건복지부 새롭게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의 돌봄 체계 서비스를 주간활동 서비스로 한다. 바우처로 한다. 그렇게 바뀌는 거지. 지금 현재 활동 보존 시간으로 되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내셔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구비만으로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 그 활동 보조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이 많아야 90시간, 100시간이니까 160시간을 내야지 8시간을 이용해요. 아침 9시부터 6시나 10시부터 이렇게. 그걸 이용하려면 160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롯이 160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기가 90이면 100시간이 있는 데다가 30시간이 뭐냐. 구에서 하루에 1시간만 돌봐달라는 뜻이에요. 9,000원. 한 사람이 9,000원씩만 지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 달이면 30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뭐 장애 아동은 필요 없고 졸업하고 이제 갈 곳 없는 그 성인 장애인, 중증 장애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19살부터 65세.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듯이 그게 40 몇 살이에요.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참극을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돌봄치가 있었으면은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겁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자꾸 엄마들이 뭐 시청에 가서 점거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정착이 돼서 이제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좀 돌봄 체계 서비스가 바뀌어지고 우리 중랑군 더욱더 이걸 해주셔야 되는 게 없잖아요, 시설이. 타고는 시설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요것만큼은 시설 짓는 것도 아니고 구비 편성하는 게 우리가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네? 이 프로그램만 5억 4,4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는데. 근데 그게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 쓰는 거지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소요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제가 어떻게 뭐 이 부전 질문을 하면서 5억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죠. 그렇지만 예.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 돌봄 체계 서비스가 있고 타 구는 지금 이렇게 해서 그 19세부터 65세 되는 사람들의 구비를 하루에 1시간씩에서 30시간을 지금 편성해주고 있다. 그 우리 중랑구도 그만큼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원장님?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중랑구 장애 등록 현황을 보고 청자님도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7년 장애인 편성에 대한 그 청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올렸지만, 지금, 2017년도, 장애 예산 편성은 대부분이 97%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내시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이것은 앞으로 구조를 좀 변경시켜야 된다. 장애인 편성, 예산 편성 구조. 그래서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매칭을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은 국비 시비 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진일보한 이런 것을 한번 부분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유념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현배 의원입니다. 아니야, 청자님 잠깐만요. 서면 질문을 제가 했을 때 뭐 예산 심의 중이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면 질문을 제가 답을 받아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 심의 중에 있습니다고 하는데 지금 청자님이 그 답변하신 거를 보면은 지금 특별하게 가내시가 내려와 봐야 된다. 그거 말고 청자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장기적인 장애인 정책이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럼 중장기 장애인 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은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면은 2017년도에 나름대로 이런 사업은 요번에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듣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업무 계획 여기에 준해서 각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이번 임시회 관계로 제가 1차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원론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진일보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유념해서 보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자님, 우리가 그 장애인에 관한 기본에 대한 조례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이제 뭐 청자님께서 또 올라온 그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랑구 장애인 체육진흥센터 그 조례를 또 만처가 대표 발의했고, 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조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냥 조례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례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뭐 언급됐지만은 정말 그 장애인의 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도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이 정도는 구청장께서 책무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발달장애인 조례에 보면은 3조에 보면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의 6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보면 그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님, 이게 올해 이제 조례가 된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지만 올해는 그 장애인 복지팀 빨리 보강을 하셔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시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여기 보면은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 여가, 예술 지원 사업도 있고, 또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도 있고요.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편성을 해주세요. 가내시 말고, 가내시는 그거는 활동 보조인, 또 그 장애인 연금 그런 게 가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조례에 따라서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2016년 2월 18일자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 후속 조치로서 관련 부서에서 발달장애인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이제 그 조례에 보면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그래도 우리 장애 유형 및 장애 등급별 좀 보겠습니다. 6번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다른 장애에 비해서 지적하고 자폐성은 1급부터 3급까지밖에 없어요. 4, 5, 6급이 없어요. 그만큼 중하다는 거예요.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유형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지금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채널만 돌리면 발달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혼자 자립하기가 좀 없습니다. 자립이 안 돼요. 애석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장애복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생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강구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장애복지법에도. 그 다음에 7번도 풀어주시고요. 연령등도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게 19세에서 65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 연령대가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졸업하고 학교 외에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이제 돌봐야 되는데 부모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나이가 들잖아요. 아이가 20, 30 나이가 있다 엄마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도 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 띄워주는 그런 참국이 일어나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고 요즘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8번은요. 활동 보조인 수급 대상의 중남부 장애인 현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지적 자폐성의 그 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만큼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 활동 보조인 분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지체 장애인 분들하고 좀 어려운 분들은 한 280시간을 받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은 1급, 2급이라도 100시간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엄마들이 더 힘들어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보조인을 이용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유형이 지체랑 내경변이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데 거기서 이제 인지는 또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부모들이 힘들어하고 케어가 어려워서 사실 뭐 하루 더 살고 싶다는 얘기가 그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미사용 장애 활동 보조 서비스 미사용 장애인 현황을 보더라도 발달 장애인 직접 접해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인지도 떨어지고 또 힘도 세지고 문제도 많다 보니까 활동 보조인 분들이 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선택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좀 어렵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 곳도 없고 이렇게 힘든 우리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에게 지금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돌봄 체계 서비스는 낮 시간에 활동보조교육원이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대인 관계 형성 등 사회적 기술의 제반 서비스를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해주는 그 기존에 있는 바우처 비용으로 실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일반은 월 160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거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랑구에는 체육 행사도 없고 뭐 장애인 날에 그 행사도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상관이에요. 내년에는 이현배 의원이 잠깐 죄송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시간이 지금 조절하겠습니다. 올라가 있어서 좀 짧은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장애 유형별로 어느 정도 통합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사실상 또 장애인 단체 간에 의견 통합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게 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우리 의원님께서도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구성해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최근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법 54조 보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2항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 생활지원센터의 예산의 범위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장님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또 63조에 보면은 단체 보호 육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작년 2015년 10월 29일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장애를 가지고 불특정 장애인을 위해 공익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는 법에 맞게 운영비를 지급해 주시는 게 또 장애를 갖고 봉사하는 분이라서 법으로 이렇게 개정도 해 준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미흡하지만 얼마 최근에 또 이제 장애인 단체가 왔을 때 활동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새벽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복지국장이 카운터파트가 돼서 거기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네. 그리고 단체에서도 좀 그 개정이 똑같이 됐습니다. 63조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빨리 끝낼게요. 저기 청장님 저것 좀 보시죠.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1년에 4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체육대회 개최하다 500만 원 나오고 행정 운영 경비에서 720조 나오고 또 뭐 동호회다 뭐 생활체육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구전 질문했고 지난번 210회도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안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관악구가 요 전에 거 해주세요. 현재
10번. 10번. 이거를 보면은 작년에 부전증을 할 때도 관악구하고 서대문구가 예정이었는데 관악구 9월 22일 날 창립했고요. 서대문구는 내일 해요, 상임총회.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가 지금 구 지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 질문을 했을 때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국제장애인 협회를 하겠다 했는데 예. 한번 제가 이게 직접 듣고 싶어서 들어서 저것은 우선 주체가 장애인 단체들 의지 또 뭐 구청장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이제 저게 어느 정도 되려면 서울시에 지금 엘리트 체육과 또 생활체육이 합해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 체육회가 3개 있는데 2개는 합해졌고 장애인 체육회는 지금 합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구청장 생각은 이랑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해져서 이제 구청장이 통합 체육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쨌든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거기에도 안에 뭐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 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 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면 답변 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뒤에 있는 PPT는 그냥 잠깐 넘겨주세요. 12번. 하고 이거는 관악구가 이제 했던 거 보여드리고 11번은 이제 서대문은 통합체육회를 같이 하는 거를 내년에 검토하고 장애인 체육회 먼저 하고 내년에 뭐 통합하겠다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통합을 기다리면 못합니다. 그냥 따로 장애인 체육회 중랑 구집을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자연스럽게 다 통합할 때 같이 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네, 네, 자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쌀쌀합니다. 사시는 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시는 사업마다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